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추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시장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흐르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던 그런 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서 매도세가 조금 나왔던 시기였던 건 맞았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된다는 좀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12월 정도까지는 12월 초중순 FOMC 전 아니면 CPI 지표 발표 전 정도까지는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8월 전고점 포인트를 돌파하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우선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특별하게 엄청나게 조금 좋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너무 과한 것 같고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업황 자체가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정말 소외를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사상 최대 매출과 내년도에 매출 1조 클럽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영업이익 개선이 3분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4분기부터 성장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게 종목이 이 업황이 그렇지만 이 종목 업황 내에서도 또 거의 탑픽주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조금은 고민스러웠어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전부터 지켜보다가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민하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한 5년 바닥 차트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조금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AS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종목은 DB하이텍부터 해서 중요한 종목들 AS하고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DB하이텍은 이제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회복과 맞춰서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물적 분할을 진행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주가는 정상권으로 잘 가고 있고 시장 회복에 맞춰 가고 있고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도 그러했고요. 4분기에도 이어갑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4분기도 이어지는 거고요. 3분기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던 회사들이 기관과 외인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는 흐름이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DB하이텍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보는 것은 이 박스권의 흐름 돌파 시점이 나왔어요. 살짝 돌파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시장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 흐름은 나오지만 돌파하고 조금만 시장에 안정화를 준다면 여기 갭으로 뜬단 말이에요. 매물벽 자체가. 그럼 튀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큰 폭으로. 자, 그래서 쉽게 종목이 밑으로 지금부터는 꺼져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적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과 기관들은 실적주의 매수 전략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성장주 더 밟을 중이고요. 왜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더욱 심각해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풀리는 시점, 증시는 좀 빨리 풀리겠죠. 증시는 내년 빠르면 2분기, 3분기부터 증시는 풀립니다. 하지만 침체는 계속됩니다.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벗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야말로 시장의 대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그중에 하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바로 볼게요. 셀트리온이 좀 아쉽게 흔들림이 좀 나왔지만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점 자체가 온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셀트리온
뭐 제가 이제 셀트리 윤이라고도 뭐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5월 달에도 네, 강력 추천 MTN에 처음 데뷔하면서 요거 제가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바꾼다. 매도 포지션을 냈던 시점 자체는 언제였냐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봐도 참 잘했다 생각되는 게 이때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요때. 네. 매도 포지션 요때 냈어요. 네. 여기 타방송에 있을 때 매도다. 매도 포지션입니다. 당분간 안 봅니다라고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상황이었고 MT에 나서 요때 5월 달에 지금부터는 매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매수 포지션 유지합니다라고 몇 날 며칠을 제가 그냥 떠들고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흐름 이어가는데요.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뀐 흐름에서의 이 바닥 흐름을 좀 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지고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약간 좀 밀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요 머니 차트는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하고 가시다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종목이 쭉 밀리는 타이밍에서는 매도하셔도 된다.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종목은 어차피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스타일상 종목 추천을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온 종목을 다 뜯어서 본 결과 최소 5에서 10%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60% 이상도 있긴 한데요. 뭐 그런 것보다는 쫙 밀린다 싶으면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이 수요일 날에 5%대 하락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방송 보시고 따라하신 분들이랑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 바닥 포인트, 제가 볼 때 18만 원 부근 자리 굉장히 좋거든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대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 길게 봅니다. 네, 조금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스윙을 하신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18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요. 오랜만에 조금 볼게요. 삼성물산입니다. 어제 좀 밀렸어요. 어제 이제 네옴시티 네, 빈살만 방문하고 갔는데 차트는 굉장히 이쁜 상황까지 왔어요. 자, 지금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라인은 우선 이걸 보고서 추천을 드렸고 9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동안 힘들었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반등 나올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1월 바닥부터 해서 강조를 드렸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 고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바닥, 고점, 고점이 계속 높아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자리에서 전고점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게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좀 아쉽게 밀렸단 말이에요. 꼭 항상 뉴스에 팔아라듯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방문을 하니까 그냥 팍 빠져버립니다. 관련주도 다 빠졌습니다. 대형주도 빠져서 물산도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됐는지 반등은 좀 나와줍니다. 근데 좀 아쉽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주가 크게 일어날 종목이고 그와 관련된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큰 하락이 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타일상 또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상 어제의 급락 상황을 보고서 매도하신 분들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산은요 조금 짧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이제 회장 타이틀 달고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여 계시다면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화전자가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약간 힘들었지만 다시 정상권으로 빠르게 치고 갑니다. 자, 오늘 드리는 종목도 보면은 내년도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은 돼요. 근데 이제 실적 성장이 자화전자보다는 좀 빨리 나오는 종목이에요. 오늘 종목은 3분기부터 시작됐어요. 4분기도 시작입니다. 크게 올라갈 건데 자화전자의 본격 실적 성장은요. 내년 2분기예요. 올해는 아니에요. 빠르면 뭐 4분기부터 이슈는 온다 하지만 내년이 본격적인 성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3천억대에서 7천억, 8천억, 뭐 조 단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매수 기회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타이밍은 잘 맞았었어요. 조금 빠른 감이 있었지만은 괜찮았거든요. 자, 추가 흐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와주면 또다시 매수해보고 싶긴 한데 떨어질진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판단은 한 요 자리인데 한 22,000원 깨면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지금으로서는 홀딩하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가능성이 있어서 한 3만 원 근처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볼게요. 네, LNF 보겠습니다. 자, LNF도 갑자기 좀 밀려요. 이게 사실 오늘 밀리면 안 돼. 네, 오늘 밀리면 안 돼요. 수익 중이긴 하지만 오늘 밀리면 안 돼요. 오늘 밀리는 건 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하는데 약간은 조금은 의문스럽긴 해요. 사실 어제도 빠지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오늘까지는 볼 건데 월요일 날 만약에 또 빠지면은 이거 우선 빼야 될 수도 있어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 20일선은 우선 지켜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깼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선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적게나마 수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선 저는 나쁘게 보진 않는 종목인데 원체 조금 하락폭이 조금 과해요. 시장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는 기관과 외인들도 일단 빼고 보는 경향이 강해지는 종목이라 또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으로서 홀딩 하시되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수익 실현하셨다면 축하드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월요일 시장이나 화요일 시장에서 밀린다면 우선은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홀딩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볼게요. 이게 종목이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거의 매수가예요. 매수가보다 조금 수익 중인가 비슷한가 그래요. 큰 차이는 없어요. 요게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10%인 상황이고요. 오늘 3% 빠지면서 매수가 뭐 부근이거나 조금 더 수익이거나 그럴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이거 12월 한 초중순까지 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위믹스 관련해서. 위믹스가 아직까지 조금은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조만간 조금 이슈가 좀 풀릴 것 같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주저앉는 경향이 좀 강하긴 한데 금방 안정되지 않을까 판단은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다른 회사들까지 연달아 이 부도에 대한 파산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당분간 그 여판이 있겠지만 12월 달에 미르앤 글로벌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춰본다면 주가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에 급등은 나올 거예요. 그 급등 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뭐 마이너스 상황도 아니니까 홀딩해 볼게요. 아셨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고민을 좀 진짜 많이 했어요. 계속 골라놓고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 하면은 뭐랑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가요? 뭐 KMW도 아시죠? 5G 관련주예요. 네트워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서진 시스템을 보기 전에 업황 전체를 한번 고민을 해볼 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바뀌는 게 좀 필요한데 무조건 이 5G 장비나 네트워크 쪽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뭔가 새로운 다른 모멘텀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은 전기차 쪽으로도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매출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너무 짧게 보진 않습니다. 너무 짧게 보진 않고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급하게 막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은 이게 전체 회사 차트예요. 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추세 라인을 바닥이 2018년도가 최저점 바닥이고요. 이렇게 라인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추세의 바닥 라인이에요. 동그라미를 좀 그려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드리면 이렇게 두 번째 여기 코로나 때 바닥이 2020년도 때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때 바닥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5년 장기 추세 바닥 라인이에요.
아직까지 조금은 판단을 해보는데 정배열로 돌아섰다, 100% 돌아섰다고는 판단하기가 좀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징조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봉부터 한번 돌아서 살펴보자면 자, 최근 들어서 흐름은요.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요 라인에서. 한 14,000원 초반대 14,000원 라인에서 바닥을 계속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울 채비를 하는 거고 거래량도 최근에 일정 부분 조금 맞춰지는 게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차트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시장 전체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요. 이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분차분하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다? 3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러한가를 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2,203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살펴보자면 서진 시스템의 영업이익은요. 반기까지 해서 5억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3분기 때 190억 이상을 갑자기 찍어버립니다.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90억 이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확 튀어 올랐거든요. 제가 기다렸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매출이 2,200억,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3분기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이 정도면 살아났다 볼 수가 있거든요. 10%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4분기부터도 그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내년도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조금 봤더니만 이게 우선은 미국이랑 일본 쪽의 네트워크 장비 쪽이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 회사가 뭐 통신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ESS, 휴대폰, 반도체, 장비 내 부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매출 가운데서 한 30% 정도가 통신 쪽이고요. 20% 정도가 ESS, 전기차 쪽입니다. 여기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20%도 뭐 반도체 장비, 휴대폰 쪽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좀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쪽에서 탈중국화를 굉장히 가속화시켰잖아요. 중국 내 제품 자체, 부품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아왔고 그 수혜가 집중되는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린 그런 구조가 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재무 구조를 통해서 1,500억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 이 회사들이 뭐 전기차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 내 투자가 들어갔어요. 자, 하나 리스크는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인데 전환사채 물량이 있어요. 근데 저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단가가 1,400원, 14,000원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걸 전환해가지고 판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팔아요? 오히려 상환 신청을 하던가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주가가 지금 성장이 회사가 이제서야 죽어있던 실적이 성장 가도로 가기 때문에 한동안의 상승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난 이후에 이 12 물량들에 대해서 전환 신청, 주식 전환 신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 파시면 됩니다. 신청 나오고 나서요. 2주 뒤에, 20일 정도 뒤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전체 시장 업종 내에서 통신 5G가 조만간 주목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매수하셔도 돼요.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